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끌어냈던 한 청년의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숨진 지 오는 10일이면,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5년이 됩니다. 오늘 대법원이 고 김용균 씨 사건에 대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안전관리 소홀과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함을 정작 김용균 씨는 판결에서 비껴갔습니다. 사고 당일 김용균 씨가 점검구와 점검 대상인 롤러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고개를 들이밀지 않으면 점검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기본 안전수칙인 2인 1조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방호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전소의 연속 공정 특성상 서부발전이 전체 공정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면서 원청인 서부발전의 대표 그리고 관계자들은 무죄가 선고됐고요. 김용균 씨가 속한 하청업체 대표와 관계자들도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등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누구 한 명의 결정적 과오가 아니고 원청 대표가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24살 한 청년의 죽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거운 책임은 없었습니다. 몰라서 지은 죄는 죄가 아닌 이상한 판결이 지금처럼 나오는 한 제2의, 제3의 김용균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순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시민연대가 주민 감사를 전남도에 청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청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까지 반대범 시민연대 연결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부지 매입이 끝난 신청사 부지에 오는 22일 기공식을 갖고 청사 건립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순천시가 매입을 끝내고 지작물을 철거한 청사 부지에 오는 22일 기공식을 갖고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현 시청사 바로 옆에 부지 면적 26,75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47,04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사업비 2,165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이 본청을 포함해 이 동서남북 10십자 형태로 4층에서 6층 높이로 4개 동을 짓게 되는데요. 의회동과 구성가롤로병원 부지는 생활 SOC 국비 공모 사업인 문화스테이션 건물까지 총 6개 건물이 동시에 착공됩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순천 시민의 집 청사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을 마쳤고 지난 7월 조달청에 의뢰해 금호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총 2년으로 오는 2025년 12월에 건축물이 준공한 후에 문화건강센터와 별관, 팔마체육관 등으로 흩어진 시 관내 8개의 외청도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시청사는 신청사 입주 이후 2026년 1월에 철거해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된 순천시청사 지난 1976년 장천동 현재의 자리에 건립된 이후 1979년과 1986년, 2000년에 증축을 거쳐서 사용해 왔는데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시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축이나 증축하는 방법 대신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순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신도심 지역 대신에 기존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네, 순천시는 전임 조충훈 허석시장 임기 중에 이 입지를 놓고 주민 여론을 청취해 왔는데요. 주민 여론 수렴 끝에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기존 청사 옆에 신청사를 짓기로 입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추후 신청사 북쪽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옥천과 중앙시장, 지하상가, 순천부 읍성터와 연결하는 원도심 르네상스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신청사가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5년 말에 준공되면 현재 8개의 외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청사를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서 이 청사 공간 부족 현상이 완화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민원 편의나 이 원도심의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고심 끝에 입지가 선정되고 건립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청사에 입주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주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라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서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의 차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 2차 대토론회에서 이 마무리 발언에 나선 박성현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이 정부가 광양항에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현 여수항만공사 사장은 공사 출범 이후 10년 동안 부산항에는 3조 원, 인천항에는 1조 원이 투자됐지만 광양항에는 4천억 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광양항에 대한 차별 지원을 지적했습니다. 박 사장은 정부가 10년 동안 부산항 개발에 국비 10조 원을 투자했고 12조를 투자해 진해 신항 개발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 광양항이 어떻게 이 항만을 이길 수 있겠냐며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나 정치권, 지역사회 모두가 각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을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나 현재 예산 정국에선 그렇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광양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성현 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의 살 길은 특성화밖에 없고 광양항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화물과 항로를 특성화해야 하고 또 지역의 화물을 외부에 뺏기지 않도록 지자체나 정치권이 도와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장비 노후화와 24열 크레인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형 성박이 광양항을 기피하고 있다며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심이나 생산성 확보, 항로 폭의 확대, 비용 절감이 관건이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을 대비한 이 항만공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화물의 분산 반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시가 윤동주 시인의 원고가 발견된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정병욱 가옥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최근 망덕포구에 위치한 정병욱 가옥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지역 일부에서 가옥에 대한 반복적인 정비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내년 예산안에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내부 재정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는 복원 사업을 마친 지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해당 가옥이 장기간 방치돼 내구성이 떨어졌다며 12억 7,9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5,200만 원을 들여 전면 해체 보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지역의 문화기이나 관련 단체에서 옛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8월 정인화 시장이 정병욱 가옥을 찾아 추가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처음에 보수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원형을 복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원 사업이 끝난 지 3년도 안 돼서 또다시 보수 작업을 하는 것, 이걸 문제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가옥을 방문해 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역사 자원은 옛것을 잘 보존해 시민들에게 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옛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보수 계획을 재정비하라 이렇게 현장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정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담당 부서가 이 재정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일부에서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관련된 시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추가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언론을 통해 전문가와 이 문화재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이 관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 처음 보건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옥에 있던 마루를 제거했는데 지역 일부에서 이 마루에 복원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복원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거쳐 3월에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연말 안에 입지 선정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입지 선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남도에 주민 감사까지 청구하면서 반대 입장을 더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원옆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진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공청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뭐 순천시의 중요 현안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오셨습니까? 네, 많이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두 차례 주민 설명회 때 많은 이 통장님들하고 그 관변단체가 동원이 돼서 저희들이 그 전날이랑 조점수 과장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저번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 반대 주민들이 많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번에도 안전을 위해서 앞에 2줄 정도만 공무원들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들은 그 찰석같이 믿고 왔는데 오늘 갔더니 저희들이 이제 10시부터 이제 그 10시에 시작이니까 그 전에 예.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갔더니 이미 자리가 다 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준비된 좌석이 다 차 있다고요? 거의요. 거의요? 그래서 저번 10월 26일, 27일보다 더 심한 쇼크를 저희들이 먹었고요. 사실은 또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흥분된 상태였고요.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설명회와 공청회가 다르다. 그래서 설명회가 아니라 공청회를 마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청회라는 것이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는 건데 자리가 없다는 것은 몇 시에 입장을 하셨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시에서 줄을 서 있었고 시에서 예. 이제 입장하십시오 할 때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들어간 시간이 그럼 몇 이미 시 정도 된 거예요? 시각이? 9시 한 40분? 40분? 예, 그쯤부터 입장 정확히 시간은 안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줄 서 있던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이 예. 거기 들어가니까 벌써 다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10월 26일과 27일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 올림픽 기념관에 저 수영장 쪽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아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공청회가 주민들 이야기를 듣는 자리고 또 조정수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대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십시오. 막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철석같이 믿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고 저희 주민들이 정말 이것은 공청회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이야기는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뭐 서서 하셨든 아니면 뭐 나중에 자리가 마련됐든 이야기는 충분히 전하셨어요? 사실은 충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뭐 준비해간 질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 앞에서 패널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뭐 똑같이 반복됐던 이야기들을 막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한된 시간에서 저희들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데
뭐 질문 들으시고 항상 대답은 두리뭉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도 다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해버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정말 이거는 성식도 갖추지 못한 그런 공청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설명회와 그냥 똑같은 수준이 한 번 더 마련됐다라는 정도로 보고 계신 거군요. 그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 그보다 더 왜냐하면 심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보니까. 더 동원됐다. 네. 동원됐다라는 말씀은 뭐 추측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이야기가 있는 거였습니까? 그때 그 왔던 사람들 얼굴 아는 사람들 저번에 이제 주민 설명회 때 봤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그분이 그 최영화 소장님 경호원인지 막 같이 차를 타고 막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순천시 입장은 달라진 것 없이 이제 뭐 그대로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뭐 주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혹시 뭐 구분 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소식을 처음에 접하고 순천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정말 사방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고 또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그랬죠. 예. 근데 들여다볼수록 이것은 문제투성이고 의혹투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청회 이야기는 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주민감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전남도에 네. 주민감사를 이제 청구를 했고, 네. 청구서 안에는 우선 민간 투자 제안서가 입지 선정 이전에 접수됐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입지가 선정돼야 되죠. 예. 어디인지 그게 나와야지 사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지가 다 결정된 다음에 소각장을 설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 법에다. 그런데 그 설치 계획을 할 때 이거를 민자 사업으로 할 건가 재정 사업으로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시에서는. 그러면 재정 사업 단계에서 어떤 민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간 제안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각장 입지가 다 선정되고 나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간 제안 투자서를 받아가지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다가 검토 의뢰까지 하고 또 그 수수료 1억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고 진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요. 예산 사용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그리고 세척법에도 입지 선정 후에 소각장 설치 계획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순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노광규 시장에게 1억 원 변상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요구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을 주장하신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민선 7기 허석시장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결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월등 손키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2년 7월 1일 노광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요. 그다음에 10월 25일 소각장 입지 선정 계획을 다시 공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돈 본 예산은 허석시장 때 소각장 시설 결정을 위해서 10억 원이 편성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그 허석시장 때 세워져 있던 돈 10억 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회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건 상식으로 예. 저희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고 할 때 이런 기한을 잡아요. 그러면 정말 1,000원짜리 하나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원이 2022년도에 허석시장 때 송치죄에 관련돼서 소각장 시설 결정을 위해서 편성된 10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불용 처리를 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그 노광규 시장 때 수수료로 1억 원을 지불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10억 안에서 1억이 그 돈으로 지방재정법. 지방이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리고 그 10억 원은 소각장 시설 결정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다르다. 예, 예산에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불법이고 탈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노광규 시장에게 변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청구서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 네네. 순천시가 문화체육시설을 그 위쪽에다가 이제 만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또 감사 청구서의 내용이 보면은 그 시설들을 위한 입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 폐기물 처리 시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공청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지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혐오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을 것이고 입지를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고려를 통해서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인센티브로 문화체육시설 이런 거를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폐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계에서 문화체육시설을 논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그 시외 지역을 배제해버리고 이거를 문화체육시설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래서 예. 무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접수가 됐다고 연락이 왔고요. 네. 만약에 반대 범시민연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네네. 어떤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네, 있죠. 예. 일단은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알아봤더니 그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송 원고를 제출하고요. 그 소송 원고를 쓸 수 있는 대상자가 그 입지에서 반경 5km 주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을 찍어보니 그 안에 영당동까지 순천 시민 90%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시민 90%가 피해자고 소송 원고를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순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순천의 그 생태 수도 브랜드를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정원협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정수진 대외협력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여수 MBC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김단배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직접 취재하신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후면 단속 카메라 취재를 하셨어요. 요즘에 부적 카메라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말이죠. 후면 카메라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정면에서 앞에 찍는 카메라를 말하는 속도를 줄이다가 지나가면 다시 쌩 달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네. 분들 잡으려고 만든 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명 캥거루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캥거루예요? 그 점프하는 식으로 네. 그 카메라가 이제 인접할 때는 속도를 줄이다가 음. 통과하자마자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캥거루 운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캥거루죠? 이렇게 캥거루 좀 껑충 이제 속도 껑충 뛴다 뭐 이런 의미로 속도가 껑충 뛴다. 네네네 이런 의미로 캥거루 운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유흥선 아나운서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줄였다가 갑자기 급가속하고 저는 캥거루와는 거리가 좀 멀어서. 예. 그렇군요. 저는 양심 선언을 하자면 한 번씩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감속했다가 또 지나자마자 다시 이제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 무인단속 그러니까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뭐 순천이나 목포 이쪽에는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여수에 생긴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데 있었구나. 네, 그 뭐 순천이랑 목포 이쪽 전남권에서는 이쪽에는 먼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수에서는 이번에 처음 생겼고 일단은 오토바이 통행량이 좀 많고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 일단 4군데 설치가 됐고요. 그 여수경찰에서는 좀 이거의 운영 시범 테스트를 좀 3개월간 거친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수 4군데는 어디 생긴 거예요? 혹시 알고 일단 계신가요? 저희 회사 근처 문수동에 있고 예. 그다음에 학동의 법원 쪽 하고 웅천 지회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그 오토바이 이륜차를 그 단속 카메라들이 잡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사실 오토바이 단속이 불가능했어요. 아 기존 건 안 되는데 새로 만든 거는 된다는 이야기인 거군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는 앞에 번호판이 없어요. 예, 뒤에만 있죠. 번호판이 있죠. 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예, 앞에 그 기존 단속 그렇구나. 카메라는 앞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당연히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후면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뒤 번호판을 연속 촬영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게 신호 위반했는지 속도 위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치예요. 예. 기존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도로에 그게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밟고 지나가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거였는데 이 후면 카메라는 뒤에 번호판을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당연히 적발할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 전망대를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꽤 그래도 들으시는데 네. 이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못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가 좀 만만치 않아요. 지난해 18,000건 정도 발생했고 전국에 예, 사망자가 한 400여 명, 500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 뭐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년 전보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는 지난해 감소했는데 사망자는 더 늘었어요. 그다음에 속도 위반율도 이륜차가 4륜차보다 38배 나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도입이 또 필요하다는 민원도 계속해서 있었고 그랬죠. 또 코로나 때 배달 많이 시켜 드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속도 위반하는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뭐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맞아요. 위협 운전도 많이 하시고. 네, 이런 사례도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 후면 카메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고 이번에 또 여수에서는 새로 생기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취재하고 계신 것이 고흥의 한 고등학교 관련 논란입니다. 한 남자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학교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기억을 한 지난 10월 정도에 보도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후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달에 그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료 여자 남자 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리포트 취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2번 열렸다고 하거든요. 이 선고충 심의위원회는 그 뭐 관계 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교사 이런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이게 정말 성희롱인지 맞는지 성추행이 맞는지 이런 여부를 이제 가해 교사, 피해 교사랑 면담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2차례의 선고충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도교육청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성희롱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에 인정이 됐다고요? 네네네. 선고충 심의위원회도 이런 그 남교사의 행동이나 말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고 도교육청 역시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어요. 이까지는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고등학생 그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2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피해자가 동료 교사뿐 아니라 학생까지였다. 그렇죠. 학생까지 피해가 이제 확산된 거죠. 그 사실이 이제 뒤늦게 드러난 건데 이 남자 교사가 학생들한테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보도를 보고 저희도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사들과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남학교예요? 아니면 공학이에요? 아니면 여고예요? 공학입니다. 공학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문제는 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이 나왔지만 그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진 않았어요. 선생님들 상대로 했던 건도 은폐하려 했는데 뭐 학생들 거야 뭐 더할 나위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 그 피해 학생들이 그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신고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의지가 없었다.
네, 상담은 했지만 신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련 법에는 그 학생들이 신고를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학교장과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군요. 그렇죠. 의무사항인데 학생들의 신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학교는 덮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여기가 뭐 경찰서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지금 그 지역 내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보다 못해서 도교육청에 가가지고 도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거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 학교에 대해서. 그렇죠.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걸 덮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전수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동료 교사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은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 징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교사는 아직 휴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징계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의 피해 호소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 더 징계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은 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징계가 추가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고흥 경찰서에서도 동료 교사 강제 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면은 또 범위가 청소년 아동으로 그러게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이제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그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 되면은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또 굴입니다. 굴. 겨울철 별미라고도 하고 수학 한창이라고 하고 뭐 식당에서도 요즘에 굴구이 메뉴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12월이면 여수 가망만은 굴 채취에 바빠집니다. 예. 이른 아침 굴 양식장에서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양식줄을 끌어올려서 이 줄줄이 달려있는 굴 다발을 무태에 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서 출하를 준비하는데요. 보통 10월 중순부터 굴 출하가 시작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알이 차오르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제철을 맞았습니다. 예, 뭐 본격적인 굴 수확철인데 해마다 줄어드는 생산량에 어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알굴 작업장에서는요 굴 껍데기를 까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네. 이 껍데기마다 알이 통통해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는 인원도 굴의 양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바로 1년 동안 바다에서 자란 굴은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이 뜨거워진 바닷물로 많은 양의 굴이 폐사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찾아간 굴 양식장의 경우에도요. 지난해 비교했을 때 3분의 1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많이 줄었네요. 네, 여기에 출하 가격도 지난해 비교했을 때 하락하고 인건비 등 지출 비용도 오르면서 어민들은 수확기가 그리 반갑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폐사가 많이 하고 작년보다는 양이 별로 안 나와요. 계속 고수오니까 이제 작년 고수 또 재작년 고수 계속 거의 3분의 1 정도 다 폐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이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한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13봉에서 한 20봉까지 있어요. 한 연에. 근데 이제 잘 붙으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막 꽃같이 이렇게 딱 돼 있고 폐사가 많으면서 많이 없죠. 작년에 꿀을 많이 소비 못했어요. 저 가게나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손님이 없으면 저희도 당연히 주문량이 줄죠. 이렇게 올해는 조금 주문량이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모임이나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나갔으니까 올해도 또 꿀이 안 나갈까 싶으니까 싸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만 하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돈은 안 되는 거지.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생산량은 줄었지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처럼 늘지 못하는 겁니다. 예. 또한 지난해 굴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올해 가격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요. 이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도리어 떨어지고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기간 껍질을 까지 않은 갓굴 한 마리 가격이요 13,000원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걸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김장 처리되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가격이 한 8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량도요. 5, 6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수 한 해 평균 굴 생산량은 5천여 통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올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4,300여 톤으로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장 같은 데 지나가면 망에 담겨진 굴 보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 나가서요. 굴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이 굴 수요가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로 가격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예.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출하 가격이 떨어졌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서 못 먹겠다라는 건데요. 시민들은요. 시장에서 판매하는 각 굴의 경우 한 망에 들어있는 굴의 양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가격은 작년에 비해 더 올랐다는 겁니다. 망에 들어있는 굴이 적다? 네. 예. 제가 이 시장에서 가격을 여쭤봤는데 상인들은요. 작년보다 인건비나 운송료가 더 오르면서 판매 가격이 좀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노로바이러스 걱정으로 점점 굴을 먹는 횟수가 또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굉장히 좋아하고 전도 붙이고 하는데 옛날처럼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이렇게 까서 많이 파는 것을 좀 줄어서 뭐 양이 적어서 그런지 줄었더라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 수산물이 많이 풍부해야 좋은데 초창기기는 해도 굴 나오는 것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비싸서 안 먹죠. 가격이 좀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푸짐했지요. 근데 지금은 좀 낮죠. 아무도 조금 파는 것도 그렇고 많이 올랐죠. 그 가격은 15,000원인가 하는데 양이 옛날보다 좀 줄었다고. 반전? 한 3분의 1 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 생으로 먹기는. 근데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젓갈로 담으면 좀 모를까. 작년엔 젓갈 조금 담아봤어요. 옛날에 안심하고 먹었는데. 한번 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제부터 굴 안 먹어요. 그 탈이 나니까 안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여수시에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굴을 먹을 수 있도록 매주 방사능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름철 고수온 현상으로 굴의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인해 판매량까지 줄어들면서 이 굴 양식 어민들은 수확철 가장 힘이 날 시기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던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요즘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해서 생기는 급성호흡기 감염증인데요. 그래요. 보통 균에 감염된 사람들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감염되고요. 5에서 9세 아동들에게 잘 발병을 합니다. 국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은 매년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특히 올해 환자가 2달 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입원 환자도 가파르게 또 2배로 늘고 있고요. 요즘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진단을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요즘 아이들 뭐 독감도 많이 걸리고 뭐 소개해주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그렇고 참 힘든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독감이랑은 다른 거라면서요? 네, 우선 증상을 보면요. 38도가 넘는 고열과 가래가 섞인 심한 기침이 3, 4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징이요. 항생제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독감과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자꾸 열이 나거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서 기침이 난다, 오래 간다, 열이 난다 이렇게 증상이 지속되면은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찍어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열이 나고 내일 당장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고 그 다음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하얗게 되어 있다, 폐가. 그래서 예측하기 힘들게 이 균에 감염되는 그 발병 추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대응하는 게 좀 어렵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년보다 많아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일부 어린이 병원에서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 진단을 받고도 입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최근 의학계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독해진 게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를 보니까 내성이 생기면 증세가 심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도가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독감이나 코로나 등과 함께 감염될 경우에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것이 백신은 없습니까? 이게 백신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것이 이 균의 특징인데 항생제가 잘 안 드니까. 안 드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인 방역,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런 비상인 상황에서 국내 대응이 좀 안일하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정부는 아직 유행 단계가 아니고 신종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행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당연했던 것들을 잃어버렸던 코로나 시국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적의 당연한 것들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네,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스미싱 사기가 여전히 줄고 있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악용한 금전, 탈취, 사기 범죄가 발생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카카오에서 인증을 받은 공식 채널, 그러니까 진짜 업체가 만든 채널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상담 요즘 많이 한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유명 브랜드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들도 못 믿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사용하던 가습기가 고장이 나서 무상 수리를 받으려고 카카오톡 문의하기에서 AS 접수하기를 눌렀던 그 A씨의 사례인데요. 예. 제조업체의 공식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 들어가서 AS 문의를 눌렀습니다. 공식 그러니까, 채널. 예.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카카오톡 채널로 이어졌습니다. 그 채널은 인증 마크, 그러니까 옆에 체크 표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공식 표시인데 인증 마크는 붙어있지 않은 일반 채널이었지만 공식 채널에서 연결된 만큼 의심하지 않았죠. 예. 그렇게 연결된 상담원은 새 걸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신 절차상 필요하니까 20만 원을 입금하라. 그러면은 22만 원으로 환급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또 실명 인증 비용이 든다. 40만 원 입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입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왜 그 돈을 계속 금액이,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3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니 가습기 수리받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가습기를 새 거를 몇 사는 개를 것보다 몇 개를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본전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입금을 요구한 대로 한 거죠, 이분이. 예. 그제서야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업체 AS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지금까지 상담은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의 관리자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설정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해킹을 가장 또 보고 있는 거군요.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제 뭐 공식 마크를 달고 상담을 해주는 그 상대방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게요. 예. 너무나도 이제 좀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하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확실히 AS 센터로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정의 믿었어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었어 나는 믿었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직 너를 믿었어 믿었어 나는 믿었어 나는 오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었어 요즘 들어 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 안 부리던 멋을 갑자기 너무 부리고 예전보다 조금 뜸해진 너의 연락에 나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믿었어 친구들은 나를 위로한다며 말하지 너의 맘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거라고 머지않아 내게 이별을 말할 거라며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꼬치꼬치 따져보라며 나는 웃었어 모두 질투하는 거라며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너의 말만 믿었어 이젠 알았어 내가 어리석었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너에게서 마지막 이별 얘기를 듣고서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두 믿고 싶었는데 너는 그때마다 거짓말로 나를 속여왔던 거야 이젠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